네, 마을은 지금 이제 시즌 1이 끝난 것 같은데, 네, 뭐 시즌 2, 3 계속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한 1년쯤 전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여튼 뭐 마을 미디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그동안 활동을 해오셨지만, 조금 이제 마을에 있는 이야기들, 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혹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고, 뭐 가능하다면 뭐 그거에 대해 해답도 좀 찾아보고 이런 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마을 PD 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이제 1년 정도 계속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거라고 항상 예측을 못했는데, 불편할 수 있지만 이렇게 꺼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좀 날카로운 시선으로 조금 더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들도 이게 파헤쳐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나름 이제 제안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렇게 1년 했고 향후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또 이런 중간 점검도 해보시고 제가 참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을은 지금이 계속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마을은 지금 화이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의 현안을 토론하는 프로그램 마을은 지금 이상림 PD입니다. 예, 오늘은 2017년 제작했던 마을은 지금 제작 영상들을 보고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예, 힘들었던 제작 과정과 함께 그동안 숨겨졌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가감없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참석해 주신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이호섭 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섭입니다. 네, 그리고 마을 PD 장남순 PD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마을 PD 김민호 PD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네, 그리고 성북동 주민 강의석 영화 감독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을은 지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는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마을은 지금 제작 과정을 살짝 보셨는데요. 좀 짧았죠. 그래서 정말 영상을 만드는 제작이나 인터뷰 과정, 또 패널 섭외하는 것 등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렇게 기획회의도 하고 하면서 힘들게 만드는데 마을 PD 우리 김민호 PD님과 장남수 PD님 나오셨는데요. 제작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또 보람 있었던 점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제 인터뷰는 주로 이제 동네 거주하는 사람을 상대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고 처음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는 다 들어요. 다 듣고 설명도 듣고 호응도 하고 예, 좋죠.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했는데 막상 카메라를 들이대고 한번 인터뷰 한번 할까요? 그러면 다 사양을 해요. 네. 그게 좀 어려웠어요. 네. 저도 제작하면서 주민들 만나서 이것 좀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하는데 너무 수줍어하시고, 네. 예,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네. 또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얘기도 잘해주고 네. 또 이제 보람 있는 거는 또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또 해주는 거. 네. 책을 저는 많이 안 읽거든요. 그런데 책 의외로 많이 읽더라고요. 저분이 책을 읽을까 하고 한번 책 많이 읽으시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러면 책을 의외로 많이 보고 한 달에 몇 권씩 읽는다는 얘기를 네. 듣고
제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 장난 그 스님 정도로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네, 진짜 놀라셨던 것 같은데요. 자, 길에서 주민들 만나면 사실 저희가 더 배우는 제작자 입장에서 더 많이 배우죠. 예, 김민호 PD님은 네. 우리 성북동 손석희 네, 우리 김민호 아이고. PD님 어떠신가요? 잘라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만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섭외 같은 걸 할 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좀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고 인터뷰 섭외뿐만 아니라 장소 섭외를 할 때도 뭐 사전에 저희가 섭외를 못한 경우 갑자기 가면은 뭐 당연히 안 해주시는 게 맞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현의를 봐주시면은 네. 좀 고마울 촬영하는데 텐데. 예, 감사할 텐데 네. 안 해주시는 경우 좀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소수의 인력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손이 갈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배, 3배로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짠한 그 기분이 네,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점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있으시겠죠? 촬영을 네. 없으면은 지금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보람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촬영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주민분들이 무슨 촬영이냐고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은 마을은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획 의도랑 그게 어떤 주제로 촬영을 하는 건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잘 부탁드린다고 본인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느끼고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좀 구청이나 행정 당국에서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부탁을 하실 때 굉장히 제작 PD로서 보람을 네. 느꼈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는 주민과 공감하는 그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확 말씀을 듣고 듣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옆에 영화를 만드시는 성북동 주민이신 강희석 감독님이 나오셨는데요. 이제 주민이시면서 또 이런 마을 미디어 활동 또 잠깐 뭐 참여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또 시청자 입장으로서 어떤 뭐 방송을 보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네. 그냥 만들어진 모양새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메시지도 분명해가지고 네. 보통 이제 방송을 한다 그러면은 되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막 이런 부분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이건 문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제 지적하는 부분이 참 좋았고 다만 이제 몇몇 주민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네. 그분이 사석에서는 진짜 이런저런 얘기 자연스럽게 막 하시는데 방송에서 자기가 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주위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 굉장히 자제하시고 좀 형식적인 말씀만 좀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우리 그 사회에 이렇게 공론화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청자들이 제작하는 그런 환경이 아직은 좀 너무 낯선 것 같아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 PD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자,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은 네. 앞으로 방송에서 솔직한 자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 네. 자, 그리고 우리 마을 PD 교육 처음부터 이제 교육을 담당해 주신 우리 성군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마을 미디어 고조 할아버지, 네, 마을 미디어 교육계 사부님, 네, 우리 이호섭 차장님, 네, 교육하실 때부터 아마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이제 이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정말 시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우리가 공론해야 될 주제를 우리들이 직접 발굴해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영상 미디어로 만들어서 다른 시민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과정을 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리고 너무 저희도 이걸 실행하면서 되게 걱정스러웠고 그런데 막상 아까 보셨듯이 막상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잘하셨고 또 이런 섭외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변수가 많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월하게 잘 만들어내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와,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정말 그 누구도 아닌 이호섭 차장님한테 칭찬을 드리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팩트 정말 폭력배시죠. 네, 그죠? 팩트 100%, 100%, 네, 순도 100%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정말 잘 들었고 힘이 됩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그 기획 회의 할 때부터 주민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할까 이런 거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좀 재미있는 주제로 하자, 가벼운 주제를 좀 해보자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현안, 아주 급한 현안부터 또 빨리 풀어야 되는 시급한 현안들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마을 PD님들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작년에 어떤 프로를 만들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의 현안과 지역 의제를 발굴해 토론하는 공론회장. 아, 네.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이렇게 자료 영상 만들어주신 저 앞에 계시는 박시명 센터의 박시명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박수. 네, 진짜 바쁘죠. 네. 세번 치고 네. 저희는 진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좀 시청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마을은 지금 첫 회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든 것이 삼천 5구역 재개발 편이었어요. 이제 삼선동 주민이셨던 신강교환 이제 그 마을 PD님께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장위동 재개발 지역을 아마 인터뷰를 가셨던 분이 협박을 당하셨던 일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다음 회의 때 오셔가지고 장위동 재개발 지역에 촬영 못하겠다고 이제 겁이 나시고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협박 당했던 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오늘은 이제 작정하고 우리가 네, 모든 것들을 말하는 네, 자리로. 우리들의 세상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협박을 당했어요. 네, 일반 주민이 아니고 아마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하청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한테 이제 협박도 받고 하셨는데요. 예, 그때 어떠셨나요? 그때 저희도 주민분들 인터뷰를 다녔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도 뭐 저희는 직접적으로 협박을 받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특히 공사장 안쪽 이런 데 보면은 카메라 보면은 어디서 왔을까 약간 이런 눈치로 바라보시는 게 좀 약간 무섭기도 했고 네.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희가 그 인터뷰 했었을 때 그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삶의 터전을 약간 뺏기는 그런 울분을 굉장히 네, 네. 인터뷰에 잘 담아주셨었는데 그걸 다 담지 못한 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그 본인이 평생 사셨던 곳이 재개발로 인해서 근데 이 주민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으로 인해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걸 계기로 좀 더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현수 PD님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잖아도 제가 그 마을은 지금 그 프로에서 재개발 지역을 다룬다. 재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도시 재생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속된 말로 우리 집이 한번 예를 들다 보면 네. 제가 지금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네. 빌라에 살고 있는 16집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몇 분이 거기서 그 빌라를 헐고 다시 한번 짓자.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절대 거기서 저희는 복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를 조금 받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갔는데 절대 안 되죠. 그럴 때는 진짜 내가 그 심정이 그 재개발 안 하고 싶은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심정이 딱 돼가지고 내가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이거 다루다가 괜히 몰매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진짜, 막상 네. 해서 차차차차 이렇게 해나가니까 저 주민들이 원하는 그 가려운 것을 좀 긁어줬으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냥 저는 많이 따라만 가고 두 분이 잘하셨지만 하고 나니까 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네, 정말 잘 도와주셨고 네. 삼선 나온 팀이 네, 다큐 영화도 만들어서 이 재개발 관련해서 상영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을 영화제라고 해서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이제 그 주민이 만들었던 영상을 트는데 이제 재개발 관련 내용도 있었죠. 그랬을 때 그때 조합원 사람들이 이제 구청도 가서 방문해서 항의하고 또 여기 센터에서 와서 또 항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실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센터로 오진 않고 이제 구청으로 항의 방문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충분히 그런 부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마을 미디어로 이제 우리 마을의 변화해야 될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그 논점이 찬성이냐 반대냐 한쪽을 지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또는 결정하기 전 단계에서 그걸 시민들이 충분히 그 정보를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찬성을 지지하거나 반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들여서 이제 설득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그 설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서 몇 가지 조치는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설득을 드려서 끝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네, 그 재개발 조합원들이 만약에 이제 재개발이 좋다라는 영상을 가져와서 미디어 센터에 이거 한번 마을 미디어 상영할 수 있냐 해도 사실 상영이 그렇죠.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서로의 찬성과 반대의 어떤 또 다른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겠죠. 찬성하는 주민들도 공동체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같은 의견을 가진 공동체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마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반대의 의견처럼 느껴졌다고 한다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그분들도 마을 미디어로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한다면 서로의 어떤 충분한 정보를 통해서 주민들은 그 양쪽 정보를 다 습득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좋은 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삼선호구 재개발의 그 소식지가 있는데요. 이것에 이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재개발에 대한 팩트. 예, 왜냐하면 그곳에서 오래 이제 집을 짓고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부당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팩트를 좀 짚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조합에서 되게 이제 방해를 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네. 제대로 된 정보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이런 제대로 된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협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네. 우리 마을의 어떤 의사 결정하는 단계 이전에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가치 있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진행하는 쪽 혹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미비하다 보니까 언론 같은 이런 저희 미디어, 마을 미디어가 이 부분을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오늘 또 사이다 발언, 네, 사이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성북구청이나 서울시의 재개발 그런 건축 관련자 분들께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그 과정들을 좀 감사를 하셔가지고 뭐 비리가 있거나 주민한테 일방적인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좀 조치했으면 하는 정말 주민들끼리 싸우지 않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성북구 재개발 공간이 많은데요. 또 취재하도록 취재해 주실 거죠? 힘들어도 해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력이 네, 된다면.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성북동 개발주. 또 개발이 나왔는데요. 예, 제가 이제 책임 PD를 맡아서 취재를 했었죠. 그 성북동이라는 동네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 유적이 많은 곳이죠. 굉장히 오래된 유적들이 많고 주민들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으셨고 그래서 뭐 시무장이나 길상사나 뭐 조지훈 집터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역사 문화 이야기들이 많은 곳인데요. 이제 가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공사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공사를 막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문제를 좀 저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이제 주민 설명회 같은 거를 왜 안 하냐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토론회 때 그런 주민 설명회 이야기를 했었죠. 네, 주민께서는 이 개발 프로그램 저희가 한 거 보셨어요? 네, 네. 잘 봤고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새로운 선전 박물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갤러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차례대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원한다고 이제 구청에 이제 의견을 전달했는데 구청에서는 그 정반대로 갑자기 이제 인도를 넓히고 그리고 막 박물관들이 올라가니까 주민들은 당황스러운 거죠. 그냥 구청에 공간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체념하고 있었는데 없는 공간이 박물관이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냥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 이유도 그렇고 그냥 답답해요. 네. 이제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하는 공사에 관심이 많고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은데 공사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정보를 공개를 안 해가지고 바로 공사하기 바로 전에 뭐 설명회를 막 하는데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죠. 예. 그래서 그 성북동 도로 그 공사하는 것도 제가 설명회를 참여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이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설명회를 몇 차례 더 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공사를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도. 예. 얘기 듣긴 들으셨군요. 네, 근데 제가 인터뷰하러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해봤고 그 동네 사는 사람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제가 안다고 미리 알았어요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그러네, 저도 진짜. 모르는 상태에서 네.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동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상가에서는 이 길을 넓혀놓고 여기가 주로 상가가 쭉 들어선다. 그렇게 되면 상가는 이 동네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상가를 할 것이다. 그러면 상가들만 좋게끔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고 또 동네 사시는 분들은 길이 좁아서 유적지를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더냐. 왜 유적지를 오게 만들려면은 유적지를 더 관리를 더 하고 더 홍보를 할 것이지 길을 왜 넓히느냐. 거기 다니는데 차가 아마 누편을 하나 봐요. 돌아가기만 힘들대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길을 내고 있는데 길이 차가 못 가서 이거 웬일인가 하고 의아했대요. 그 정도로다가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저도 배우기도 하고 여론을 많이 들어봤는데 좀 미리서 공문을 좀 보내서 사람들을 알게 한 다음에 좀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론을 좀 모아서. 자, 같은 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자꾸 흥분하게 우리 동네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 제가 속상하고, 겪어봤고 네.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다 뭐 일하시는 분들도 다 이유는 있겠죠. 네.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게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저희가 취재 갔을 때도 제가 이 걷고 싶은 거리인가요? 이 인도 넓힌 곳을 걸었고 최근에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공사가 다 완료됐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넓힌 곳은 원래도 공사가 필요 없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정작 필요한 곳은 아직 좁은 대로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 이게 어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마을의 발전 또는 지역의 발전을 평가하는 시점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그 지역에서 실제 살고 있는 거주민들, 네. 거주민들이 직접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부분, 살아가면서 필요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테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외부의 입장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마을을 평가하는 것,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을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 게 하면 좋겠다라는 시각도 일부는 있을 것이고, 또는 그 마을의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기관들 의 어떤 시점을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우리 마을의 발전을 어떻게 어떤 것이 우리 마을의 발전인 것인가를 논의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정보 교류를 하고, 또 행정 단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과 청취를 해서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결정을 지어야 될 것이고, 또 그 결정을 짓기 전에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런 마을 미디어든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걸 통해 어떤 거든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충분히 설명 가능해야 돼.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다양한 충분한- 시각차가 있다 보니까. 네, 충분한 설명은 정말 그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었고, 네, 그때 그 당시 토론회 때 이제 패널로 구의원과 시의원도 나오셨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이제 계속 토론을 하시는데 마무리 단계가 됐는데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토론회를 더 해야 되겠다느니 주민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렇게 좀 답변을 듣길 바랬는데, 그래서 저도 너무 흥분하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끼어들고 질문하고 예시를 드셨죠. 네, 그런 일을 이제 막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떠세요? 우리 성북동에 사시면서. 예. 근데 사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그냥 그걸 이제 미루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저희가 사전에 더 이제 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문제라고 하면 이미 다 늦어버린 것 네, 같고, 네, 네. 그 전에 문제 될 것들 사실 다 이제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더 앞서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좀 이어가지고 개인적인 안타까운 점은 저도 이제 행정 일을 합니다. 행정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의견 수렴 과정도 있겠죠. 그래서 부족한 정보 안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이후로 나오는 정보들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시스템에 맞지 않다. 어떤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어떤 부분은 철회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그 원래 있던 원 계획을 철회를 시키면 그것을 진행시킨 행정의 담당 기관이나 또는 그것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실패한 걸로 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실패한 걸로 보지 않고요. 실제로 거기서 몇 번의 수정을 더 거쳐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철회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이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는 상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평가를 너희들은 실패했다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이죠.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든 간에 있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 바꿨으면 하는 부분. 예. 네, 진짜 이렇게 시민들의 의식과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진짜 행정에서 좀 막혀 있는
같다는 느낌이 저도 많이 듭니다. 저도 최근에 그 정릉 지역에 또 어떤 공사를 하는데 서울시를 한번 방문했었어요, 주민들하고. 그랬는데 이제 설명회를 좀 해달라 했더니 120억 정도 규모의 공사는 보통 설명회 같은 게 필요 없다. 120억인데요. 네, 120억이면 정도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500억 정도 넘어야 주민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였나요? 네, 깜짝 놀랐고 같이 가셨던 이제 주민이 계속 민원을 넣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건데 그분은 그럼 괜히 1년 동안 고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해주지도 않을 거를 그래서 되게 답답했었던 기억이 있고 이 방송했을 때 이제 제가 그 성북구청 문화체육관 이제 팀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는 그분께서 이런 공사에 아주 초창기 시행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넣는 것이 맞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것이 언제 이렇게 실행될지는 모르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주민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과 그 고구마가 목에 꽉 걸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성북동은 제가 오래 살아서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을 자꾸 비교하게 돼요. 지난주에도 이제 길상사도 가고 이제 그러는데 길상사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뭐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게들 작고 오래 하셨던 가게들이 많이 이제 문을 닫았고 이제 아주 그냥 반짝반짝한 상가들이 들어서고 뭐 24시간 편의점들이 들어서고 이제 결국엔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일어난 상태인 것 같아서 또 아쉬워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성북구에서만 32년을 살아왔습니다. 네. 실제 고등학교도 중고등학교를 홍익중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지역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이제 뭐 성북동이 이제 지역적인 여건이나 뭐 역사적인 여건상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고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는 것들이 많은 건 알고 있지만 길이 좁다고 해서 길을 넓게 내는 것보다는 돌아가더라도 재미있고 추억이 남는 길을 보존하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또 옛날에 있던 그 상점들, 특히 전 문방구가 기억이 나는데 문방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길이 넓어지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그런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도 사라지게 되겠죠. 되게 좀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성북동은 좀 보호됐으면 그런 현대화와 산업화로부터 좀 보호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죠. 네, 저희가 항상 이렇습니다. 무겁게 얘기했나요, 너무? 네, 아니 그냥 주제들을 이렇게 좀 막 지금 바로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획 회의도 좀 무거워지고 저희가 이런 멘탈적인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런 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가볍게 시작을 해도 네. 이 주제들이 사실은 이 무거운 것과 다 연관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네. 마지막 주제가 이제 성북구 도서관을 다루었던 도서관은 살아있다. 느낌표와 물음표의 중간 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책임 PD 하셨었죠. 네, 그랬었죠.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아이템을 선정하고 회의를 하면서부터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있었어요. 성북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실제로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민분께서 불편함을 느끼셨고 저희가 이 불편함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성북구의 도서관 관련된 수치들이 굉장히 평균 미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고 근데 심지어 또 이 서울시는 세계 수준의 평균에 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 네. 그거에 그 세계 수준에 못 미치는 서울에서도 네. 평균이 안 되는 게 성북구였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상으로는 잘 하고 있지
있다는 거를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취재하면서 굉장히 똑똑해지셨어요. 알아야지 네. 만들 수 있다 보니까 네.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성북구 없더라고요. 손석희. 네. 그 외모와 모든 걸 다 갖추신 다 것 가지고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네. 네, 네, 우리- 엄청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저도 그 덕분에 어깨 넘어서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때 가장 큰 문제라고 느꼈던 게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도서관 정책들을 어떤 식으로 수립하는지 실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근데 주민분들께서 어떤 거를 원하고 있다 이런 설문을 한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식으로 통계를 내고 있냐면은 성북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 1번 도서관, 뭐 2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고르는 객관식인 거예요. 객관식. 그 중에서 도서관이 가장 많이 나오면은 성북구는 도서관을 잘하고 잘하고 있다. 있다. 이런 설문조사는 애초에 오류가 있는 조사인 거죠. 이런 거를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하시고요. 네, 우리 성북구 또. 네, 저도 도서관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성북동 주민들이랑 1,000명이 서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청에도 전달하고 재단에도 이제 입장을 전달했는데 자기 도서관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서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종로구에 정덕도서관을 가거나 이러는데 근데 계속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리고 어느 날 북콘서트를 연대요. 근데 밴드도 부르고 뭐 황현선 작가님이나 이런 성북구의 유명한 작가님을 불러가지고 이제 하는데 저를 이제 사회자로 이제 초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1시간 이제 진행해주면 15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뭔 돈이지 막 했는데 갔는데 그게 한 오전 11시에 또 이제 뭐 창동이까지 가가지고 막 큰 콘서트장 빌려서 하는데 그 시간에 누가 와요? 오전 11시에. 근데 이제 그 본인들은 이게 잘 진행됐다라는 기록이 남아야 되니까 재단 직원들이 총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그 사람들 일 안 하고 거기 모여가지고 그냥 사진 찍어지는 역할, 청중 역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런 기획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도서관이면 책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도서관이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선심성 행사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그거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네, 오늘 이 프로 나가도 될까 또 제가 걱정이 되는데, 네, 그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답답함을 먼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는 뭐 커밍아웃 하자면 실제 그 관련 기관과 연관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자체적인 평가도 많이 하겠죠. 하지만 정말 방금 이제 평가를 해주셨던 또는 이제 조사를 하시면서 나왔던 그런 평가들이 시민사회에서 많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이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든 어떤 문화시설이든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든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서관은 이제 어쨌든 뭐 문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도서관은 우리의 문명의 근간이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도서관이다 생각을 하고 많은 질타와 저희 기관 분들 죄송하지만 많은 질타와 또 많은 칭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도서관을 이렇게 이제 인터뷰도 하고 또 알다 보니까요. 성북구가 많기는 꽤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숫자만 많지 책을 막상 가서 빌리고 가서 보려고 그러면 마땅한 책이 없대요. 그래서 작죠. 큰 서점으로 많이 나가게 된다고 네. 시내로 나가서 구입을 해온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기에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좀 다양한 책들을 구비해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 많더라고요. 네, 네. 진짜 도서관에 대한 아마 바람이 많을 텐데 참고적으로 최근에 제가 기사를 통해서 부산시는 2025년까지 도서관 25개를 더 증축하기로 했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OECD 권고 그 도서관 수가 인구 5만 명당 한 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산의 인구가 한 350만 정도 되는데 2025년까지 25개를 짓게 되면 그래도 인구 8만 명당 한 관이 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많이 좋은 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북구는 인구가 46만인데 그걸 계산해 본다면 2100년? 2200년?
언제까지 어느 정도나 돼야 우리가 도서관을 좀 자유롭게 충분한 공간에서 자료를 좀 많이 장소도 좀 충분하고 해서 도서관을 누릴 수 있을지 좀 꿈은 요원합니다. 진짜. 네, 정말 꼭 그 이번에 선거도 치러지는데 새로 되시는 구청장님이나 구의원 신현님께서 이 성북구의 뭐 문화에 대해서 다른 거 손댈 거 없어요. 예, 도서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모든 주민의 바람을 네,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주민들이 이제 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책을 더 많이 사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는 도서관에 좋은 계시는 거죠. 분들이 오히려 더 환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도서관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이제 뭐 구청이든 어디든 저희 도서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우리의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더 가지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주민들에게 아니 우리 도서관 충분히 많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정말 만족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왜 그걸 방어를 하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왔는데요. 2018년이 밝았는데 왜 이해가 아직 안 가는 걸까요? 네. 이해 좀 해주셨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좀 많이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 성신여대 앞 거리나 이런 데서 배회하지 않도록 예, 관계자분들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또 짠해졌습니다. 네. 또 무거워졌네요. 네, 또 무거워졌어요. 네, 근데 정말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잘 다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올해 또 이제 마을은 지금 앞으로 또 제작이 될 텐데, 그럼 앞으로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으신지 한번 앞으로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네, 우리 장 선생님. 앞으로요. 네. 이것저것 이게 다루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제가 나이를 먹어서 지금 경로 소리를 듣다 보니까 노인이 많다고 자꾸 떠들어대요. 사방에서. 언론이고 어디고 맨 처음보다 노인 인구가 많았다. 이제 뭐 오랫동안 뭐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다가 다 얘기를 하니까 그게 진짜 너무 속상하고 나 진짜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 노령연금인가요? 네. 나라에 네, 조금씩 네, 주는 네. 거. 그것도 지금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부자로 괜찮게 잘 사는데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층이 있더라고요. 억울하네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한번 봐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는 걸로 돼 있대요. 따로 분리돼 있고 없는 걸로 돼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아들이 이제 없는데도 소득이 없는 걸로. 소득이 없는 걸로 돼 있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구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아들이 다 돈 대주고 부자로 사는데도 올라 있는 게 없으면은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네. 나한테 좀 이런 것 좀 알아봐줘요. 나는 이렇게 해서 아들은 있어도 같이 떨어져 살고 아들이 도움을 하나도 못 받고 있대요. 근데 뭐가 지금 자기 앞에 뭐가 올라가 있대.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노령연금을 못 받는데요. 네. 그럼 근데 예술인들도 그거라도 받았으면 예. 내가 살겠는데 아들한테도 도움 못 받지 나라에서도 도움 못 받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소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크게 한번 파서 그걸 한번 또 얘기를 해서 다뤄보고 싶어요. 사실 예술인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잘 사는 집에서는 이제 아들 딸한테 이제 원룸을 하나씩 얻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독립한 세대주가 돼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잘 못 사는 친구들은 그냥 주로 이제 학교가 멀어도 통학을 1시간, 2시간씩 하잖아요. 엄마 아빠 집에서.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적어도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버니까 얘가 이제 소득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실상은 이 친구는 아빠가 차도 사줘서 그냥 벤츠 끌고 다니는데 지원금을 더 많이 받고 이런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이게 생계가 정말 급격하게 큰 변화에 정말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더 다뤄줘야 되는데 진짜 그런 거 다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많아졌다. 그 노인들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를 또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 어디에 무슨 일거리를 줘서 노인들이 소외감도 느끼지 않고 돈도 벌 수 있고 지금 나라에서 한다고 하는데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저보고도 벌으라고 한데
10만 원 줄 테니까 강의 좀 해주라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너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강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고 진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돼. 내가 오죽하면 노인들이 잔뜩 앉았으면 이 사람들이 뭔 일을 좀 하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 텐데 쟤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놀고 있나. 노인이라고 말만 노인이지 진짜 젊은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네. 진짜 저도 지금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일 놓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아깝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주고 노인들이 많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네, 한국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네. 이제 노인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앞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네, 해야 될 정치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아, 네. 그리고 김민호 PD님 올해 또 포부가 있으신가요? 노인 문제를 말씀하셨으니 저는 네. 또 청년 청년 문제를 문제. 청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사실 청년들이 이런 마을 미디어나 마을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일단 청년들은 어디 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자가라는 것도 있을 나이가 아니고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학교 가면 학교 따라가고 또 만약에 취직을 하면은 그곳에 따라가니까 또 월세살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을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보여주고 무엇이 문제인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청년들이 아무래도 나서야지 힘이 좀 되고 네. 또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 네. 생각으로 청년 문제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청년 문제라 그래서 뭐 청년 취업, 일자리 이런 거 얘기하실 줄 알았더니 네. 또 마을에 대한 관심 이런 걸 얘기하니까 다 연관이 되는데요. 네. 사실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네. 이런 마을 미디어 이런 쪽에는 인력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되는 문제들도 가능하다면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할 주제들이 많네요. 그럼요. 네. 기대됩니다. 올해 또. 네. 또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다고. 저요? 네. 사회자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또 여성이니까 와. 올해 지금 우리 사회에 미투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걸 또 지역적으로 좀 더 연결해서 예,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이렇게 벌써 남성분들께서 아유,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누려왔던 남성들의 그런 그 좀 권리를 좀 내려놓으시고 고자 저는 좀 더 많이 내용을 다루고 싶은데요. 네. 잘 도와주실 거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이런 사회적인 문제 말고도 이 성북구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저번에 관련이 있으시긴 한데 동구 학원 이런 문제라든지 동구학원 비리, 정릉천 뭐 네, 정릉천 문제. 라든지 아이고 산적해 있습니다. 해야 될 네. 것들은 많죠. 이게 정말 많네요. 사회의 빛과 소금이 아닐까 우리가 네. 네, 자화자찬을 해보면서 네 우리 저기 또 주민으로서 네. 마을은 지금에서 좀 이런 건 다뤘으면 좋겠다. 뭐 방향을 좀 예,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거 하기도 네. 1년이 짧을 것 같아가지고 더 얘기 보태는 게 미안해지는데 저도 이제 요새 신혼부부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네. 아기를 이제 키워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둘 다 직장을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 아기를 키우려면 아니면은 이제 친정 부모님이나 이제 시부모님이나 이렇게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완전 모든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세상이 더 힘들더라고요. 한 달에 뭐 20만 원씩 지원해 주긴 하는데 택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다뤄주셨으면. 네. 그래서들 장가들도 안 가고 결혼을 안 그러니까요. 하네요. 예. 이거 진짜 우리 집에도 총각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이들 하나 키우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들을 조금씩 낳고 하나만 낳고 말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진짜 우리나라는. 문제죠. 예. 이 다 문제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면 또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다 연관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 많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이호섭 차장님께서는 이제 뭐 올해 이런 마을 PD들이 작년에 이런 이제 결과물을 만들었고 쭉 보셨는데 뭐 올해는 뭐 이렇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있으신가요? 네.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이기도 하고 저희 센터의 바람으로는 지금 올해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효과를 봤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 마을은 지금으로 제작했던 공론화 프로그램, 공론화를 하는 토론 프로그램으로서 현재는 이미 발생되어진 상황 이후에 토론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시도 단계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요. 이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약간 그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될 시기, 그러니까 뭔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런 공론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공론화가 되어야 될 만한 상황을 발굴해내는 것까지 이 마을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발전해서 그런 사회적인 효과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대한 말씀. 너무 원데 네. 제가 또 무겁게 만들었나요? 네. 네. 너무 정답을 딱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너무 잘해버렸나? 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약간 순서가 좀 약간 바뀌긴 했는데요. 시청자 인터뷰를 또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마을은 지금은 제가 사실 다 보지는 못했고 몇 편 못 봤어요. 몇 편 못 봤는데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내용과 도서관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데 갈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어떻게 도서관이 운영되는지 얘기도 하시고, 또 도시재생 문제는 서로의 찬반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소소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되게 의미가 있는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대충 알고 그냥 지나가면서 현수막을 봤던 것도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마을살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마을 TV를 시청하기 전에는 제가 공중파의 뉴스만 봤는데요. 마을 TV를 보면서 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런 것들이 있구나. 정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들이 마을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TV가 좀 더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그 정보원들이나 취재원들을 둬서 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마을의 정말 일상적인 것들을 방송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시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저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을 전문가들이랑,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랑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더 전문적인 견해도 생기면서 폭넓게 좀 지식적으로도 습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을에 정말 이슈가 되는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정말 알기 쉽게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발굴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가려고 했는데, 되게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도 되고, 그 다음에 더 관심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미디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인터뷰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여러분이 해주셨는데요. 자, 영상을 보고 나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제작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들을 보고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일단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뭔가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네. 들고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너무 적은 분들이 봐서 그분들만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 인터뷰를 딸 때는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게 우리의 영상들이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욕먹기 위한 작전.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인터뷰를 해봤지만 그분들하고 똑같은 저도 마음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같이 PD 녹화를 하면서 또 검색도 해보고 또 알아도 같이 해봤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웠고 그분들도 역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안 것도 많고 또 이런 것도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또 소망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애써서 만들었잖아요. 이 만든 거를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디에 나가고 있나요? 지금 유튜브에서는 성북마을 TV 플랫폼으로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그다음에 티브로드라는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고 RTV라는 케이블 채널로도 현재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태반이.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을은 지금을 검색해라. 그래서 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보겠다고 그랬고 이번에 인터뷰 한 사람도 거기 가서 나 다시 보고 와서 인터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어떻게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채널이 하나 있었으면 그쵸.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저희도 작년까지는 유통 플랫폼 또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을 했었던 거가 있고요. 올해부터는 좀 유통 채널에 내실을 기하는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나 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포함해서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공격적인 홍보 방법을 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공격적인 홍보 방법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소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이제?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지금까지 P4세, PD들이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마을은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영화 더 포스트에서 언론은 보도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걸 포기하는 건 언론이 아니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 마을 방송은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고 서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작은 언론으로서 건강하고 올바른 마을을 위해 마을 PD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화이팅 하면서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을 못 들어봤네. 칭찬을. 저희 마을은 지금은 저희 성북구 주민들이 직접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힘들었던 점을 하기보다 이제 제가 그동안 지켜보면서 마을 PD분들이 중점적으로 활동하셨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 성북마을 TV랑 뭐 티브로드, RTV를 통해서 방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뭐 부정확한 정보나 아직 미확정되거나 비공개된 그런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혼란을 느끼실 수도 있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조사와 사실을 바탕으로 그런 프로그램 제작할 수 있도록 마을 PD분들께서 노력하셨던 점이 인상 깊게 남습니다. 현재는 예산이랑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이 프로그램 녹화, 본방송 녹화는 저희 센터 2층 스튜디오에서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현장 촬영을 다양화해서 직접 그 지역 내에 밀착된 문제를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전달력 있게끔 전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지금 프로그램은 관공서 주도가 아니고 주민분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직접 기획도 하시고 지역 주민 및 관계자분들을 다 섭외하시고 마지막으로 촬영도 하시고 편집까지 하시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제작 활동뿐만 아니라 그런 협조해 주시는 주민분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런 관심들이 모여서 이런 마을은 지금 프로그램이 저희 지역 내에 더 밀착형으로 이런 토론의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을은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고생도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마을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고 나서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접한 프로그램이라 이게 무슨 프로그램일까 좀 의아해했어요. 근데 뭐 보통 TV 프로그램들 보면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라던가 시사 무슨 보도 약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보통 좀 소위 말해서 좀 방송을 많이 하셨던 프로분들이 하셨던 프로그램이라 질이 좀 다르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한 회 한 회 거듭나면서 같이 제작 단계를 참여하면서부터 주민분들도 프로분들 못지않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고 약간 같이 제작 참여하면서 뿌듯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우려되는 점 이럴 수도 있는데 시사 고발 프로그램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재개발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뭐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분들 잘 모르는 문제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색깔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들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가벼운 밝은 동네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은 지금이라는 마을의 뭐 현안과 의제를 다루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마을은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이곳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론칭이 돼서 좀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마을은 지금이 아닌 전국이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을은 지금 프로그램은 마을 미디어 성북 마을 TV의 가장 핵심적이고 심층적인 대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방송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뭐 초록의 목소리가 하나에 담겨져서 하나의 꽃밭을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가질 수 있는 그것을 프로그램에서 담아서 저희 성북 마을 TV의 대표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